해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마을은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해의 풍경만큼은 달랐습니다. 들녘은 누렇게 익었어도 사람들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봄 가뭄에 여름 병충해까지 겹친 탓에 절반 가까운 눈이 쭉정이를 냈고 없는 집들은 추수라기보다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나다를 긁어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고을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은 늘 그렇듯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기와집에 사는 만석군 오만복. 사람들은 겉으로는 만복 참봉이라 불렀지만 등 뒤에서는 한결같이 쌀독의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남이 굶어도 자기 곳간 문짝 하나 열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만복은 이상할 정도로 셈이 밝았습니다. 누구 집이 언제 쌀을 구워갔는지, 몇 달 뒤 어느 정도의 이자가 붙는지, 누가 병든 부모 약값 때문에 논문서를 잡혔는지까지 죄다 머릿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 얼굴보다 빈문서를 더 오래 들여다보는 자였고 흉년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는 사내였습니다. 굶주린 집이 많아질수록 그가 걷어들일 논밭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을 끝 초가집에는 10살짜리 여자아이 다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이 굴러들어올 것 같지만 실상 다복의 집엔 불운만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서방은 품팔이꾼이었는데 지난 겨울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날품을 전전하며 집안을 붙들었지만 여름 장마 뒤 열병까지 얻어 기력이 반토막이 났지요. 집안에 남은 것은 어린 남동생 수남이와 겨우 새끼줄처럼 질긴 눈빛 하나뿐인 타복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쳤을 때 약재값을 마련하려고 오만복에게 꾸었던 쌀 2말과 엽전 20냥. 처음에는 분명 그 정도였는데 오만복의 장부를 거치자 어느새 이자와 연체가 덧붙어 60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절며 몇 번이고 사정했지만 오만복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난한 놈들 사정 봐주다간 내 곳간이 빚이 못 갚겠으면 뒷밭이라도 넘겨. 그 뒷밭은 다복의 어머니가 혼수로 가져온 밭이었습니다. 조그맣고 척박했지만 그 집 식구에게는 마지막 숨줄 같은 땅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다복은 방문 너머로 부모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만복댁에 들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리를 끌며 벽을 쳤습니다. 안 돼. 당신까지 들어가면 저놈은 평생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그럼 밭을 내어줘야 합니까? 수남이는 아직 어리고 다복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온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선 바람이 초가 지붕을 긁어댔고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가 몇 번이나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다복은 조용히 일어나 누더기 저고리를 여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오만복의 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지기조차 하품을 하던 때였지요. 다복은 대문 앞에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참봉 어른 계십니까?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겨울 같은 목소리에 안채에서 종이 하나가 나와 다복을 위아래로 후쳤습니다. 무슨 장사? 제 몸값 장사요. 그 소리가 안까지 들렸는지 잠시 뒤 오만복이 비단 조끼를 여미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는 눈앞에 마른 계집아이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몸가? 네가 황소라도 되느냐? 다복은 겁먹은 기색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소보다 쌉니다. 하지만 잘만 쓰시면 황소 새값은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오만복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너무 당돌했던 것입니다. 계집애가 아침부터 헛소리를 하는구나. 헛소리면 쫓아내십시오. 다만 참봉 어른이 손해를 놓치는 겁니다. 오만복은 본래 누가 자기 돈벌이 이야기를 꺼내면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기대앉아 다복을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어찌 황소새 값이 되지? 다복은 준비해온 셈을 또박또박 꺼냈습니다. 머슴 하나를 드리면 보통 20냥은 주셔야지요. 게다가 하루 3끼 먹이고 겨울 옷도 해주셔야 합니다.
힘센 놈은 먹는 양도 많아 반대박은 뚝딱이지요. 하지만 저는 10살이라 한 끼에 반 공기도 많습니다. 옷도 어차피 헌옷 하나면 되고 잠도 부엌구석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글자를 조금 압니다. 셈도 할 줄 알고 말도 빠릅니다. 어른 하나 값은 못 돼도 잔심부름과 장부 심부름, 헛돈 막는 일까지 하면 머슴 한 명 반 값은 합니다. 오만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 명 반? 예. 어른 머슴은 힘이 있어도 생각이 둔합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적게 먹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봉 어른같이 돈 아끼는 분에게는 힘센 머슴보다 새는 돈 막는 아이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오만복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정확히 자기 귀에 먹히는 말을 골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복은 마지막 한 방을 던졌습니다. 우리 집 빚이 60냥이지요. 그 돈을 없애주시면 저는 10해를 일하겠습니다. 20냥짜리 머슴보다 싸고 먹는 건 셋 중 하나밖에 안 되는 데다 잔꾀까지 부릴 줄 아는 아이가 10해면 참봉 어른이 남길 이익이 얼마겠습니까? 오만복은 속으로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60냥은 아깝지만 저 아이를 공짜로 부리다시피 10해를 쓰면 분명 남는 장사일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빚 대신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건 그가 아주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말했다. 좋다. 다만 도망치면 내 부모 밭을 바로 거두겠다. 다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족 빈문서는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하십시오. 오만복은 장부를 가져오게 해 다복네 이름 옆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다복은 그 줄 하나를 보자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걸려들었네. 저 영감은 사람보다 욕심을 먼저 믿는구나. 그날부터 다복은 오만복집의 아이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첫날 밤부터 벌어졌습니다. 다복은 종들이 모여 자는 헛간으로 가지 않고 버젓이 사랑채 앞툇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를 본 늙은 집사가 버럭 소리쳤지요. 거긴 주인어른 낮잠 드시는 자리다. 그러자 다복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지요. 제 몸값이 60냥인데 헛간에서 감기라도 걸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참봉 어른께서 큰 재산을 사셨는데 이슬 마치는 건 손해 아닙니까? 그 말이 오만복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를 들었겠지만 60냥짜리 재산이라는 말에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람 덜 드는 마루면 됩니다. 재산 보전 차원입니다. 결국 오만복은 인상을 찌푸리며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다복은 깨끗한 툇마루에서 잤고 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것이 들어오자마자 상전을 휘두른다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만복은 다복을 마당으로 불러 장작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저걸 다 패라. 다복은 도끼를 들었다 놓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뭐? 도끼는 날이 섭니다. 제 발등이라도 찍으면 어찌합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날아가면 60냥짜리 재산이 반토막 납니다. 오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아. 종이 아니라 빚을 대신한 자산 아닙니까? 자산은 보호해야지요. 오만복은 이를 갈며 도끼를 쥐어주었습니다. 다복은 일부러 겁먹은 척 도끼를 번쩍 들더니 장작 대신 옆에 장독대 쪽으로 휘둘렀습니다. 퍽! 하고 장독 뚜껑 가장자리가 깨졌지요. 아이고!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오만복은 경악하여 다복에게서 도끼를 빼앗았습니다. 이 미친 거사! 독을 깰 셈이냐? 다복은 울먹이는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 쓰는 데는 값어치를 하지만 힘쓰는 일은 위험합니다. 참봉 어른 재산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오만복 머릿속엔 장독값, 다복 몸값, 치료비 따위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도끼를 직접 쥐었습니다. 비켜라. 이건 내가 한다. 다복은 곧장 평상에 앉아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역시 참봉 어른이십니다. 도끼 잡는 품새부터 다르십니다. 오만복은 처음엔 마지못해 한두 개 패기 시작했지만 다복은 옆에서 연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장작결을 잘못 보셨습니다. 대각으로 쳐야 힘이 덜 드는데. 하지만 어른 팔힘이 워낙 좋으셔서 괜찮으시겠네요. 장작이 참봉 어른께 맞으려고 미리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가 기울 무렵이 되자 마당에 쌓인 장작은 반듯한 산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 땀 식힌 사람은 다복이 아니라 오만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종들은 몰래 웃음을 삼켰고 다복은 속으로 첫 번째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종들 상에는 쉰내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는데 다복은 수저를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먹느냐? 오만복이 묻자 다복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밥을 먹으면 제 몸이 마릅니다. 원래 종은 그리 먹는 거다. 하지만 저는 그저 종이 아니라 예순양을 대신한 몸 아닙니까? 말을 사와도 좋은 여물을 먹이는데 저를 이렇게 먹이면 헐값이 됩니다. 뼈만 남아 비실비실해지면 참봉 어른 재산도 똥감 되는 겁니다. 오만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헐값과 똥값이었습니다. 다복은 밥그릇을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살이 쭉 빠지면 시장에 내다 팔아도 값 못 받습니다. 누가 너를 판다 했느냐? 팔지 않으셔도 손해는 손해지요. 오만복은 입을 벌렸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쪽에서 그의 저녁상, 그러니까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갈비조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다복은 일부러 코를 킁킁거리더니 탄식했습니다. 저런 걸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는데. 오만복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가 밥을 굶어 쓰러지기라도 하면 다시 약값이니 뭐니 들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갈비 2점을 종그릇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됐지? 다복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중히 절했습니다. 역시 큰어른이십니다. 저는 참봉 어른께서 이렇게 재산 관리에 밝으신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다복은 곳간 근처를 서성이다 코를 막았습니다. 묵은 쌀에서 쉰내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복은 쌀값이 오를 때까지 오래 묵혀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해를 넘긴 쌀자루 몇몇은 아래쪽부터 이미 습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복은 일부러 집안 사람들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오만복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묵은 쌀에는 귀신이 붙습니다. 헛소리. 진짜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쌀을 오래 가두면 굶은 사람 원한이 서려 귀신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새 곡식도 상하고 집안 돈줄도 막힌답니다. 오만복은 미신을 믿는 척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재수 없다는 말에 꽤 약했습니다. 다복은 그 틈을 찔렀습니다. 귀신 쫓는 데는 간단합니다. 묵은 쌀을 굽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복이 들어온다지요. 오만복은 펄쩍 뛰었습니다. 내 쌀을 왜 남주느냐? 다복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썩혀버리느니 이름이라도 남기는 게 낫지요. 게다가 묵은 쌀 나눠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참봉 어른을 덕있는 큰어른이라 부를 겁니다. 장사꾼이든 아전이든 그런 이름 붙은 집에는 다들 굽실댑니다. 곡간 하나 비워야 새 곡식도 들어오고요. 그날 오후 다복은 빨래터에 갔다가 아주 무심한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 곡간에 묵은 쌀이 많아 걱정이네요. 참봉 어른이 곧 나눠주신다는데 줄이 길 것 같아요.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라고? 오만복 영감이 쌀을 풀어? 예. 큰 마음 드셨대요. 굽는 집부터 오라 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봄 불길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만복 집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노인, 과부,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나까지 온 동네가 모여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오만복은 그 광경을 보고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러자 다복이 얼른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줄 잘 서세요. 참봉 어른께서 묵은 쌀을 먼저 나누라 하셨습니다. 귀한 덕을 받으실 분들 천천히 오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역시 참봉 어른이셨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먼. 칭찬이 빗발치기 시작하자 오만복은 울고 싶은 표정으로 다복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쌍의 눈이 그를 향해 감사와 기대를 쏟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면 인심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고을 전체의 손가락질을 받을 판이었습니다. 다복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른, 어차피 밑동 상한 쌀입니다. 나눠주고 이름 얻는 편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오만복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 뒤 자루부터 풀어라. 그날 대문 앞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오만복네 하인들이 직접 자루를 들어 쌀을 퍼주었고 다복은 그 옆에서 마치 큰 잔치를 치르는 사람처럼 바삐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은 2대 더 드리세요. 저 집은 아이가 셋이라니 조금 넉넉히요. 사람들은 연신절을 했고 오만복은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뒤 오만복은 사랑방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앙큼한 것, 누가 내 허락 없이 소문을 내라 했느냐? 다복은 겁먹은 표정 대신 의아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왜 화내십니까? 덕망 있는 이름을 얻으셨는데요. 덕망이고 뭐고 쌀이 반자루씩 나갔어. 그래도 썩을 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오늘 온 사람들 표정 못 보셨습니까? 이제 다들 참봉 어른을 흉년에도 곳간 여는 분이라 부를 겁니다. 그런 평판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관아에까지 닿았습니다. 원님은 백성들 입에서 오만복 칭찬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지 직접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오만복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비백산했습니다. 평소 관아와는 세금 문제 말고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원님이 웃는 얼굴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참봉 어른, 흉년의 곳간을 열었다 들었소. 진정 고을의 큰어른이로구려. 오만복은 그저 얼어붙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옆에서 다복이 재빨리 나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른께서 밤새 통곡하셨습니다. 곳간엔 곡식이 남았는데 백성들 몰골이 참혹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하셨지요. 오만복이 기절할 듯 눈을 부릅떴지만 원님은 이미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부자가 재물을 움켜쥐기보다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의리 아니겠소. 다복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고을을 살릴 수 있다면 더 보태고 싶다고요. 오만복은 속으로 내가 언제 하고 절규했으나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원님이 감격하여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참봉 어른, 그 뜻이 참으로 높소. 구휼미를 조금 더 보태준다면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오. 그 순간 다복이 천진한 얼굴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쌀 300석과 엽전 800냥을 내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만복은 눈동자가 뒤집힐 것처럼 떨었고 뒤에 서 있던 하인 하나는 하마터면 주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원님은 감탄성을 터뜨렸습니다. 300석에 800냥이라 참으로 장한 결단이요. 오만복은 아니하고 입을 열었으나 다복이 재빨리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른, 너무 기쁘셔서 말씀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백성을 도울 생각에 밤새 잠도 못 이루셨거든요. 원님은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결국 오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기부약조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떠난 뒤 그는 정말로 쓰러졌고 며칠을 화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오만복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전처럼 이를 갈기보다 신기한 눈으로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관아 장부에 이미 그의 기부가 적혔고 원님은 공덕비까지 세워주겠다며 날짜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오만복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두었다간 집안이 통째로 털리겠다. 그는 다복을 사랑채로 불러앉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다복아. 예, 어른. 너는 이제 집으로 가거라. 다복은 순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열애 쓰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됐다. 빚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복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약조가 있는데 그리 쉽게 깨십니까? 참봉 어른 같은 큰 분이. 오만복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러니 제발 가라. 다복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오만복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또 무슨 조건이냐? 첫째, 우리 집 빈문서를 제 눈앞에서 태우십시오. 둘째, 뒷밭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십시오. 셋째, 제가 이 집에서 일한 값으로 50냥을 주십시오. 그 돈으로 아버지 약과 씨앗을 살 겁니다. 오만복은 펄쩍 뛰었습니다. 50냥? 황소 한 마리 값이야. 다복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약조를 지켜 열해 더 있겠습니다. 마침 다음 달 경로잔치가 있다지요? 그 자리에서 참봉 어른의 넓은 인심을 더 크게 자랑해 드릴 수도 있는데. 오만복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던 그는 결국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복내 빈문서는 사랑채 뜰에서 불태워졌고 뒷밭 포기 각서에도 도장이 찍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복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50냥이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다복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른. 덕은 돌고 도는 것이니 앞으로도 오래 베푸십시오. 그 말에 오만복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복이 대문을 나설 때 집안 하인들은 몰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들어온 뒤 처음으로 이 집 곳간의 쌀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다는 것을요. 다복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 수남과 함께 주막에 들렀습니다. 50냥 중 엽전 몇 푼을 바꿔 따끈한 국밥 2그릇과 고기전을 시켰지요. 수남은 정말 우리 것이 맞느냐며 몇 번이고 물었고 다복은 웃으며 그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오늘은 남 눈치 보지 말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빈문서가 탄재를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 기둥이구나. 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참봉 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걸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욕심이요.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집안에 번진 사람다운 웃음이었습니다. 훗날 다복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욕심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마을을 무너뜨린다. 한때 오만복은 60냥짜리 알짜배기 종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가 집에 들인 것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제 몸 하나를 미끼로 내던진 작지만 누구보다 영리한 반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오만복집 곳간을 연 것은 관아의 명령도 하늘의 벌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문은 오직 한 아이의 배짱과 셈법 그리고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구두쇠는 금을 믿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배고픈 아이의 지혜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